자, 29-두 평행도체 사이에 자기력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도체 두 개, 이제 쉽게 말해서 전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나란하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이렇게 나란하게 흐를 때, 또는 한쪽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이 두 도선 사이에 도체보다는 도선이 맞을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서로 미치는 이 자기력. 이 자기력이 생기는 원리는 간단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댔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댔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장이 생기고 되고, 그럼 이 도선 자체가 이 자기력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전류 I가 흐르고, 그죠? 연길이 L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긴 자기력을 곱해준 게 뭐냐면 이 물체가 받는 자기력이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단위를 봤을 때는 여기에 전류겠죠, 그죠? 전류가 될 거고 힘이 될 거고 F는 이게 이제 전류 암페어 요 길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 그죠? 전류 단위 놓고 길이 놓고 자기장에 놓으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요 힘을 재어넣어서, 그죠? 자기장은 다시 뭐냐면은 거리가 이제 서로 R만큼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은 요 B가 2파이 R분의 뮤0 I를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전류는 잴 수 있으니까 요 자기장하고 다 이용해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전류의 단위를 갖다가 여기서 구해요. 그러니까 전류의 기준은 어, 물리의 단위에서 기준이 뭐냐면은 1이 메타, 그 다음에 킬로그램, 또, 그 다음에 쿨롱은 어디서 나와요? 전류에서 나와요. 요 쿨롱.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표준 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암페어를 갖다로서 쿨롱을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별 상관없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도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게 감게 되면은 서로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건데, 이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1의 전류가 이제 오른쪽으로 흐를 거고, 얘도 전류가 이렇게 일로 흘러서 서로 이게 두 개가 나란하게 갈 때, 그러면 이제 요 1이 받는 힘을 볼 것 같으면 요 2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느냐? 요 흐르는 전류 I2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전류 오른손 법칙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전류를 했죠, 그죠? 그럼 이 손가락에 자기장.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죠? 전류가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방향이 어느 쪽이 되냐면은 이 나오는 쪽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평면에 전류가 이렇게 I1이 흐르고, 그죠? I2가 흐르고, 여기 이제 I1이 있으면 이렇게 나란하게 흐르면 I2에서 생기는 자기장 어느 쪽이냐? 이쪽으로 나오는 쪽이 돼요. 자기장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1이 지금 여기 흐르겠죠, 그죠? I1이 흐르니까 이 부분에 I1, 요 1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B는 요 전류 I1 길이 L, 그 다음에 요 2에서 생기는 요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수직이니까 요 크기는 FB 크기는 그냥 I1 가 L 에 요 2, 요 2에서 생기는 B2가 되겠죠. 수직이니까 그냥 IL B가 되겠죠. 그럼 B가 얼마 되느냐? B는 I 두 개 사이 거리를 갖다가 A라니까 A, A분의 0, I
I2가 되겠죠. 그죠? I2.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I1에 L에 I에 뮤즈로 됐어. 적으면 이제 이게 되겠죠. 그죠? 2파이 A에 뮤즈로 I1, I2, I1, I1, I2, 그다음에 이제 길이 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힘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힘이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흐르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프레임을 이런 벡터 크로스에서 전류, 자기장, 힘. 이게 제일 편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벡터 크로스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류, 그죠? 전류, 자기장 이렇게 해서 전류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돌리면 주로 내려오는 쪽이 돼요. 이게 지금 전류, 자기장이 지금 노는 쪽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뭐 대면 강의 같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전류, 자기장이 나오니까 이게 이쪽이 돼서 나오는 쪽이 지금 여러분들 반대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하고 그죠? 전류 방향 나오는 걸 갖다가 요 집게 손가락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갖다 쉽게 말해서 전류 방향이 두 개가 나란하면 서로 잡아당겨. 일이 이제 얘에서 생기는 자기장에서 받는 힘은 이쪽이고, 그죠? 이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 돼요. 그래서 이 선이 두 개 나란하게 가면은 서로 잡아붙는 이게,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받는 이게 인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같은 방향이면 인력이 되고, 선이 이제 반대 방향이 되면은 청력이 돼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제일 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전자석을 배울 건데, 코일을 갖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감잖아요. 그죠?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은 이거 선과 선 사이는 뭐냐면 항상 잡아당겨요. 생각보다는 뭐냐면 이것들이 선 사이가 이렇게 서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MRI 설명할 때 그죠? MRI 있었죠. 그죠? MRI 설명할 때 안에 들으면 굉장히 그 소리가 이제 웅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굉장히 이래서 사람이 이 소음 때문에 MRI 찍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왜 소리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요 도선 자체가 이제 초전도선으로 그죠? 전류가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초전도선이 이제 그 극초원으로 냉각돼 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과 전선 사이가 확 서로 잡아당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해요.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이게 힘이 발생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체가 압력을 받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공기들이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뭐냐면 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압력이 다 닿으면은 이게 소음이 발생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변화라든지 이게 압력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소음이 발생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리라는 건 뭐냐면은 압력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물체를 팍 쳤을 때 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물체가 받는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이게 주위에 이제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게 이제 소리라든지 가게 되면은 이게 소리가 뭐냐면 여튼간 뭐 이건 조금 설명하기 기계역학에서 소음공학에서 조금 이게 굉장히 어렵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이게 소리가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발생해요. 근데 이 소음 자체가 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뭐 소리 인 소음이 아니고 크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해가지고 어떤 그런 소음이 들린다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전선에 전류가 두 개가 가면은 서로 이제 잡아당긴다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왜냐면 이 A가 굉장히 작겠죠, 그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L은 단위 길이당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공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 요거죠. 그다음에 요 대입시켜서 하나. 예제를 갖다 볼 것 같으면 도선 두 개가 밑에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I2로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요 선하고 그죠? 이 선하고는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밑자. 그때는 일력이 밀겠죠, 그죠? 이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그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I2에서 저기 반대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죠? 이쪽으로 밀리겠죠. 요 밀리는 힘, 요 밀리는 힘하고 중력하고 중력 mg하고 그죠? 여기 공중에 떠 있으니까 요 세 힘을 갖다 더한 게 여기 힘을 안 갖다가 F1이라고 그죠? 여기 갖다가 F2라고. 이 아래쪽에 작용할 중력 mg가 공중에 떠 있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벡터식은 뭐라 했죠? x축, y축으로 나눈댔죠, 그죠? 갖다가 x는 뭐 두 개의 배를 볼 것 같고, 그죠? y축만 이렇게 하나면 f1의 x성분, y성분, f2의 y성분 이게 같겠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같기 때문에 두 배의 f1의 y가 mg는 아래쪽이겠죠, 그죠? 또 이제 F1이 얼마인가? F1의 Y성분. F1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Y성분은 이게 이제 세타면, 이게 세타라면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죠? F1의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그죠? 그 다음에 F1이 얼마인가? F1은 아까 공식, 그죠? 2파이의 U0 두 개 사이 거리에다가 전류를 갖다 곱한 거죠. 그죠? I1, I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 6개 하나인 거예요. 집어 6개 하나서 쭉 집어 넣으면 이제 요 mg가 같아져서, 그죠? 이게 길이 L이 있겠죠, 그죠? 길이 L 빠졌어요. 앞에 식에서. 그래서 이게 I1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I2가 얼마냐 묻는 거거든요. 전류가 얼마. I2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이게 두 배의 F1이 뭐냐면은 IA의 0, I1, I의 F1일 거고, 코사인 30도 이 M 에서 I1에서 그냥 I2만 구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별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이제 파이 들어가고 루트 3 들어가면 이게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한 것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 이 루트 3 그대로 적어요. 계산하니까 이 정도 된다는 게 MG가 해서 구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2분.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라 했죠. 그죠? 암페어 법칙은 뭐냐? 도선이 있으면은 전류가 이 주위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암페어 법칙 도선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였죠? 그리고 R만큼 떨어지, A만큼 떨어지. 이쯤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일정하죠, 그죠? 여기도 일정. 물론 이제 가까이 가면 세지겠죠, 그죠? 요 이쯤에서의 자기장 세기 B는 얼마냐면은 2파이 A분은 U0 I였죠, 그죠? U0 I. 그런데 네? 지금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요 경로를 따라서 요 길을 갖다가 DS라면 자기장이 이쪽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B 닷 DS를 갖다가 자기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응? 지금 이제 자기장하고 DS는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제 B의 DS가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내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면서 다 더하면 나오는데 어떤 게 더하냐면 이걸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적분식을 이렇게 해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적분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그러면 이제 요 B 값은 얼마냐면 일정한 값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A가 거리가 도선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원이기 때문에 자기장 값이 일정한 반지름이기 때문에 A가 일정하기 때문에 B는 일정할 거고 인테그랄 DS가 돼. 인테그랄 DS는 얼마 되느냐? 바퀴 돌아서 이걸 경로로 갖다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요 둘레예요. 둘레는 얼마냐? 2파이 A겠죠. B는 얼마냐? U0에 I를 갖다가 2파이 A로 나눈 거예요. 2파이 2파이 없어지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되느냐? U0 I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로를 잡아서 이렇게 쭉 적분하면은 요 적분 값을 얼마 놓는다고요? 뮤제로 아이는. 근데 적분하는 게 뭐냐면은 요 자기장에다가 ES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뭐죠? 이제 내가 해준 일의 양에서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준 일의 양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기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 더하면 지금 뮤제로 아이로 어떤 상수가 된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해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A가 더 작아져서 자기장의 세기를 세지는 대신에 경로 길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생기는 이 자기장을 다 이렇게 적분하면 똑같다는 거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A가 커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지지만 이 경로가 길이가 커지니까 결국은 적분값은 항상 일정하다. 내가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여기에 통과하는 줄의 양이 비례한다. 요 링 안에 들어있는 요 링 적분 경로 안에 백곡선 이게 이제 백곡선 적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링이 아니야. 원이 아니고 내가 적분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내가 예. 물론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기겠지만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게 쫙 적분하면 자기장은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내 경로 이렇게 되겠죠. 응? DS하고 B하고는 물론 다를 거예요. 요 D. 서로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내가 경로를 갖다 이와 같은 백곡선을 쭉 하면 이 값도 이렇게 원으로 적분하나 그죠? 백곡선 이렇게 해서 적분하나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양에만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은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은 요 식이에요. 요 식. 내가 공간상에서 얘 같은 백곡선을 갖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죠? 따라가 B 닷 하면 따라서 쭉 적분하면 이 적분 값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이 적분 경로를 갖다가 고곡선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공간상에서 그죠? 어떤 맨이 주어질 거고 이 맨을 갖다가 통과하는 전류값에 비례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류 방향이고 그죠? 전류 방향 이쪽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담배 법칙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이게 접근식으로 배우는 게 최고로 좋아요. 이게 이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토크 시어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건 이제 미분 행태로 이제 돼. 이건 이제 적분 행태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면 배경로 이 같은 배경로에서 요 선적분의 값은 적분은 항상 같다 일정하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5를 갖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도선이 어떤 굵기를 갖고 있어요. 반지름 R이. 쉽게 말해 뿌리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길 건데 전류가 이렇게 전류 자기장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도선 안쪽하고 그죠? 도선 바깥쪽이 완전 달라요. 도선 안쪽은 전류가 지금 여기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첫 번째 R이 반지름보다 클 때하고 R보다 작을 때 도선 내부하고 완전 달라요. 도선 이제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하니까 이거만 적으면 되고 일단 적고 이 L로 하기도 하고 DS 하기도 책도는 그죠? 미대로 I인데 I는 뭐냐면은 이 적분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백곡선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공가상에서 이같이 백곡선이 만들어지는 이 백곡선이 꼭 평면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조금 구부러져도 상관없어요. 구부러져서 여튼가 백곡선이 되면 얘 같은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면이 자르질 텐데 그 면을 갖다가 통과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전류 양에 비례한 날. 이제 암페어 법칙에서 이제 이 외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양은 여기를 통과하니까 그냥 I겠죠. 외부는.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제 R만큼 떨어지니까 여기에 B 값이 일정하겠죠. 그죠? 거리가.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B의 인테그랄 DS가 되겠어. B의 DS가 얼마? 파이 R이 되겠죠. 길이가. 반지로 R만큼 떨어지는 그래서 B의 2파이 R이 제로 파이가 돼서 B가 얼마 되느냐면은 매우 2파이 R을 나눠주면은 B가 파이 R분의 뮤 제로 I가 돼 있어. 알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문제는 이 안쪽이에요. 안쪽에 이게 지금 그리고 R만큼 이 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요 안쪽에 있는 요 맨을 통과하는 전류 양에만 비례해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 치면 이렇게 하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B의 자기장이 이제 똑같겠죠, 그죠? 뭐 대칭성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게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R만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건데 자기장이 세 개는 같다는 거죠. B, ES가 mu0 I in I인이 얼마냐? 이게 이제 통과하는 전류 양이에요. 전류 양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I의 전체 파이 R 제곱을 갖다가 R 제곱 파이 R 요 면적 그죠? 파이 R 제곱 뭘 R 제곱 그래서 I인이 얼마 되냐면 I의 R 제곱이 R 제곱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B의 2파이 R이 왼쪽하고 똑같겠죠 그죠? 왼쪽하고 이게 F나 내구나 오른쪽하고 뭐냐면 U0 I의 R 제곱의 R 제곱 따라서 B는 얼마 되느냐? mu0 I의 2파이 R 제곱에 R을 나눠줘서 R이 하나 나 무슨 얘기냐면은 R이 제로가 되면 자기장이 제로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되고 중심에서 그죠? 여기 중심에서 제로가 되고 R이 커질수록 R이 비례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장이 그럼 이렇게 R이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돼요. R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 할 때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할 때 그죠? 이게 또 어떤 도체가 있을 때 그죠? 도체가 아니고 이게 부도체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대전되어 있을 때 전하 Q가 완전히 말이 그럼 이제 요것을 전하 밀도를 갖다 로우를 갖다가 전하 Q를 갖다가 3분의 4파의 R 제곱 그죠? 해서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가우스 법칙이 뭐였냐면 이랬죠 그죠? 뻗어나가는 전기장을 갖다가 공면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은 4파이 K 부인이었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달 양이 비례했죠. 그래서 이제 전하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흐르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돌아가는 자기장인데 이 돌아가는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적분해줘.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을 뻗어나가기 때문에 폐공면을 만나서 이게 빠져나가는 응? 전기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우스 법칙. 최근적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어디가 제일 자기장이 어디가 제일 세냐면요 표면에서 제일 세죠. 마찬가지 여기서 표면에서 전기장이 제일 세죠 그죠? 그때도 이것 때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요 바깥쪽이 R에 대해서 그죠? 전기장을 구하면 R도 제일 크고 그죠? 여기 이렇게 되고 이게 R 제곱분 1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로이드는 뭐냐면은 토로이드 동그란 이 도넛츠 생각하면 돼요. 도넛츠인데 어떤 도넛츠 이게 이제 단면이 이 다른 단면이 둥근데 둥근 단면이 이제 원이다. 쉽게 말해서 원을 갖다 이렇게 빙 도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물에서 타는 튜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토로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류를 갖다가 도선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몇 번 감았느냐 이걸 이제 n번 감았어요. n번 감았어.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코일이 이렇게 쭉 감기잖아요.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말았기 때문에 자기장 이와 같은 식으로 예 도선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이 자기장이 중심을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중심성에 따라서 자기장을 내가 쭉 구하면 이렇게 하면 물론 자기장 방향은 뭐냐면 지금 이쪽이기 때문에 전류 이쪽이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 이쪽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지금 이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암페어 법칙 하면 되겠죠, 그죠? 뮤제로 우리 자기장 세계는 이제 일정해요. DS가 될 거고 B하고 DS는 이제 방향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림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짤을 놓고 보면 자기장 이 부분 놓고 보면 같은 방향이 돼. 내적해도 그죠? 그냥 이렇게. DS는 얼마냐? 요토를 한 바퀴 2파이 R 되겠죠, 그죠? B에 그 왼쪽 항은 BA8 이건 BA8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뮤제로 I는 뭐냐면은 요 면 있죠 그죠? 빨간색 면 이게 지금 둥글게 이제 배곡선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면을 갖다가 통과하는데 지금 노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그죠? 감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 둥글게 돼 있고 그죠? 노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여기를 이면을 통과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을 통과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물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로프가 이렇게 감겼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몇 번 통과하느냐 n번이죠, 그죠? 전류가 i인데 i가 몇 번 통과하느냐 n번 통과. 물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mu0 n i가 돼요. 이 속의 성질은 자기장의 세계는 2파이 r의 mu0 i가 아니고 n i. 그죠? 이제 특별히 이제 토라스를 하고 이제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핵융합 장치라 해서 토카마기라 했는데 이 코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감아서 그죠? 초전도 코일을 감으면 이제 전류를 어마무시하게 세게 걸을 수 있으면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그죠? 이걸 다 진공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DT 반응이라 해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갖다 집어서 이제 핵융합을 갖다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죠. 자기장이 세면 이게 도움을 못 갔거든요, 플라즈마가. 이제 이게 아마 500억 달러인가 45조 한 500조 50조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2045년인가 2050년인가 완공 목표에. 그 다음에 이제 루프 1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데 루프 2 있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이건 얼마 되느냐, 이거는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통과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루프 2가 여기 요 면에 통과. 제가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그렸는데 루프 2 있겠죠, 그죠? 루프 2를 갖다 통과하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한 번밖에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바가트죠, 그죠? 바가트. 여기를 갖다가 전류가 한 번밖에 안 통과. 오히려 돌면서, 그죠? 내려갔다. 루프 2는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 루프 1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쉽게 말해서 이제 코일 이렇게 쭉 감은 거죠. 나선형을 감은 긴 도선. 이렇게 여러 번 감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코일 하나 보면 이렇게 감기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장이 요 속을 갖다 요거는 있긴 있는데 선 주위에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포획을 많이 해요. 포획을 감아 놓으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아 놓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서 빠져나갔고 자기장이 현재 사방으로, 그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속에서는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사방으로 쫙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반대까지 뭐 달까지도 퍼지겠죠, 그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장 여기는 센데 이 바깥쪽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솔레노이드가 생기면 코일을 감아 놓으면 자기장 이 안쪽 있잖아요, 그죠? 안쪽이 자기장, 바깥쪽은 제로가 되는 거의.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안쪽은 굉장히 이제 이 자기장이 센데 바깥쪽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 여기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딱 자르잖아요, 그죠? 이걸 노선을 갖다 옆에서 칼로 딱 잘랐어요. 자르면 이제 그 그림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이 표시가 전류가 들어가는 표시예요. 여기가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 여기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레노이드 속에 생기는 자기장은 위치에 상관없이 거의 재보면 거의 똑같아요. 단면상에서. 이놈이 이놈이나 다 위치에 상관없이 자기장의 색이 거의 똑같아요. 해보면. 그럼 이제 이 소레노이드 속에 자기장 B를 갖다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B 닷 제로 I 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적분 경로를 갖다가 이 같은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적분 경로를 갖다가 이 같은 식으로 1, 2, 3, 4 1, 2, 3, 4 적분 경로를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적분을 1에 대해서 하고 그죠? 2에 대해서 하고 3에 대해서 하고 4에 하면 이제 한 바퀴 돌겠죠 그죠? 1, 2, 3, 4 그럼 이제 1에 대해서 보면 적분 자기장이 이쪽이죠 그죠? B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길이가 L이에요. L 되겠죠. 값이 B에다가 1. B는 일정한 값이에요. 여기 B 값. 저 속에서 자기장이 색이 뭔지는 모르지만 B 값에다가 그죠? 자기장 변할 거 없어요. 그럼 이제 L 되는 대로. 2는 이쪽이죠 그죠? 자기장 이쪽이 있는데 자기장이 이쪽인데 지금 이쪽이 여기니까 자기장이 수직이니까 이 값이 제로예요. 2는 해봤자 이게 제로예요. 3은 뭐냐면 바가 쪽인데 바가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장이 이렇게 빙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뭐 표시는 돼 있지만 실제 재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3도 제로예요. 2하고 4는 마찬가지로 4도 2하고 마찬가지로 요것만 남는 거예요. BL만 남아요. 왼쪽 항은 이게 BL만 남아요. 그럼 오른쪽 항은 얼마냐? 이 내가 그리는 요 적분 배곡선에 만드는 요 선을 갖다가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죠. 그죠? 그럼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 이제 개수가 있겠죠. 그죠? 뮤제로 개수 n번이겠죠. 전류 i가 될 거예요. 전류 i. n은 뭐냐면 여기 이제 도선이 몇 번 통과하느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되냐면은 뮤제로 L분의 n의 i가 돼. 그런데 이제 L은 뭐냐면 요 길이고 그죠? n은 뭐냐면 이만큼 이게 강긴 횟수죠. 강긴 두번 세 번이 요 길이 아니네. 적분하는 요 경로에 전체 길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L분의 N은 얼마냐? 여기를 갖다가 강긴 횟수를 갖다 길이로 나누기 때문에 강긴 밀도를 해서 μ0 NI 돼요. N은 스몰 n은 뭐냐? 강긴 횟수를 갖다가 길이로 나누는 강긴 밀도라요. 횟수 밀도. 단위 길이당 강긴 횟수. 횟수 밀도라. μ0 N. 그래서 자기장이 세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솔레노이드에서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강긴 밀도 횟수가 크면 좋아요. N.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솔레노이드 보면은 강긴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촘촘하게 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번 감을 수도 있겠죠. 겹쳐서 감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면 안 되고 나란하게 이렇게 쭉 촘촘하게 감아주는데 요 강긴 횟수 밀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보통 굉장히 가능선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선을 쓰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예, 저항값이 커져서 그죠? 전류를 갖다가 많이 흘려보낼 수가 또 없어요. 결국 해보면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붉은 선은 가는 선은 다 똑같아요. 실제 이제 전압을 걸어서 해보면 생기는 자기장 똑같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식으로 주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유제로 NI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암페어 법칙에서 그죠? 암페어 법칙에서 B.DS가 뮤제로 I인데 솔레노이드도 그죠? 이 자기장 값이 뮤제로 I가 똑같은데 여기 이제 강기 밀도에서 들어간다. 물론 이제 그림을 외우는 게 최고로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외울 때 행상이라든지 그죠? 어떤 동작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외우는 게 제일 유용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자기장을 뻗어나가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정의하는데, 파이 B는 뭐냐면은, 어떠한 단위 면적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갖다가 적분의 정도, 면적가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은 항상 처음 시작이 요거였죠, 그죠?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장에 대해서
빠져나갈 때 요 맨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기장 E.DA가 뭐냐면 이게 전기선속이었죠, 그죠? 자기선속도 마찬가지. 어떠한 맨을 갖다가 자기장이 통과한다. D하고 그죠? DA하고 요 맨의 수직인 게 DA 이런 것도 있고 이 선수 D는 DA DA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회곡면에 대해서 접근하면 물론 이제 이 값은 얼마냐면 웨브란 값이에요. 자기장의 세기는 테슬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단위는 메타제곱이죠. 이 테슬라의 자기장이 1m, 1m 통과하면은 윌웨버래요. 사람 이름이에요. 테슬라 메터 제곱이 돼.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L 값을 배울 때 이제 근데 인덕턴스 헨리하고 이제 다르게 놓을 건데 나중에 다 놓는 거예요. 이건 뭐 전기장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해곡선을 갖다 내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이제 해곡면을 이렇게 잡았어요. D를 그래서 보면 자기장이 빠져나오죠, 그죠? 그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하튼간에 뭐 자기장은 오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나간 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B.D는 뭐냐면 요 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지금 계산하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는 거 계산해야 돼. 이게 다시 들어오니까 나간 놈이 다시 들어오면 이 적분값이 얼마 되느냐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스 법칙은 이게 이제 제로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겠다. 다이버전스 B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변화는 플러스가 있으면은 변화 그죠? 전기장이 이래같이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그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장 그죠? 자기장이 있으면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N극 S를 딱 자르면 그러면 N극 모양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빠져나가는 S극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N극 S를 자를 수 있느냐? 이 자른 걸 갖다 한극 맺어서 이게 자기 홀극이라거든요. 모노폴이라는 아직까지 이게 발견되지 않고 그죠?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건데 이게 이제 변화하고 차이에 변화는 딱 자르면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그죠? 자석은 딱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 X극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순수를 갖다 직접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기 뭐야 패러디 법칙에서 뭐 유도라든지 자기장이 색이 뭐 전류 유도라든지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죠? 이렇게 흐르고 있고 요 사각형이 도체가 있는데 도체 맨을 통해서 자기장이 이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네? 그죠? 이게 오른쪽 왼쪽 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거고 맨을 통해서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길 거고 그럼 여기에 이 사각형을 통과하는 요 파이 b를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b는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b 다 d 되겠죠. 근데 이제 b는 뭐냐면은 요 거리가 r만큼 떨어졌다 치면 자기장 b 세기는 2파이 r분의 뮤0 i라고 비웠잖아요. 자기장 세기를 이렇게 된다. 자기장 세기는 이 점, 이 점이 다 같다고요. 이걸 갖다가 잘라요. dr만큼. 그러면 이제 da는 뭐가 되냐면은 da는 요 dr의 da 크기는 요 dr의 폭에다가 요 길이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B는 B의 dr 될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B 파이 R의 뮤제로 I가 될 거고. 이걸 갖다 적분해주면 되겠죠. 근데 R 어디서 어디까지냐? 요 글이 C부터, 그죠? C부터, 여기 뭐냐면 C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C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걸 적분해주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자기장을 구하는 건 또 별 문제가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쪼개서, 그죠?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될지. 자기장이 같은, 세기가 같은 요걸 갖다 영역별로 나눠가고 쪼개서, 이걸 갖다 쫙 대 나가면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플러스 양이 주어지고. 뭐, 물론 적분 넣으면 로그 값을 구하지. 여러분들이. 그게 R분의 1 적분하면, 그죠? X분의 1. X분의 DX 적분하면 로그 X 하는 거. 적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론 값을 갖다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 과정을 갖다가 반드시 예제 같은 경우에도 야 두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내 자성. 마지막 단위인데,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있는데, 원자가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자석이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얘예요. 원자가 있으면, 그죠? 원자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면,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류는 이렇게. 근데 전류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dt분 dq니까 우리가 이제 전류의 단위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하나 흐를 때 이제 바퀴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dq가 얼마냐면 전자 하나 전화 양이 될 거고, dt는 뭐냐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주기 t가 되겠죠.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t는 뭐냐?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원자가 도는 속력을 갖다 v라면 t는 2파이 r을 갖다가 한 바퀴 도는 걸 갖다가 v로 나오는 게 이게 파이 r분의 v의 2가 돼서 2v의 2파이 돼요. 줄 i. e는 전자의 전하량, v는 전자의 속도, r은 요 궤도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은 자기 모멘트. 그죠? 자기 모멘트 크기는 또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 면적을 갖다 a라면 그게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냐면 자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자석의 세기가 자기 모멘트라는데, 자기 모멘트 크기는 뭐냐면 전류에다가 요 면적을 갖다 곱한 게 a는 면적이에요. 요 흐르는 전류가 백옥선이죠. 그죠? 백옥선에서 만들죠. 그러면 전류 i는 얼마냐? 요 값을 집어넣고, 그죠? 파이 r 집어넣으면 요게 된다. 자기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살짝 장난을 쳐요. 여기다 이제 m을 곱하고 m을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mvr이 뭐냐? 가공 능량이 되겠죠. 2분의 em이 되겠죠. 그죠? m은 뭐 전자 질량이에요. 그래서 뮤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2m의 가공 능량이 전자의 가공 능량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자가 있고, 그죠? 전자 하나가 돌게 되면 같은 조그마한 자석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만드는 이 자석의 세기는, 이 야기 모멘트의 크기는 뭐냐? 전자가 얼마만큼 빨리 도느냐, 가공 능량이 얼마만큼 더 멀리 떨어져서 가공 능량에서 좌우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전자가 이제 홀수가 짝수죠, 그죠? 아니, 어, 짝수인 물체들은 이제 전자가 한 놈은 이렇게 돌면, 그죠?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스핀이 이게 이제 스핀도 좀 들어가는데 가공량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자들은 뭐냐, 한 놈이 서 반대쪽으로 도는 전자가 있어 서로 상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물질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O2, 뭐 N2, H2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자에서 분자를 이루다 보니까 이게 또 쌍을 이루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게 또이요 가 대부분이 또 제로가 돼. 전자 궤도에서 자기적 효과는 거의 대부분 제로가 매우 작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원자 하나가 조그마한 이게 자석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이제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한 원자의 작용을 반대 방향으로 또는 다른 전자하고 이게 결합되어 있어 갖고 그죠? 만약에 이제 헬륨이라 치면 이거는 이제 짝수니까 상관없고 그죠? 홀수가 되더라도 이제 질소 같은 게 대부증이 쌍을 못 이루는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언페어들하는데 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게 어떤 분자를 이룬다든지 합결합에다 보면 항상 보면 이게 대부분 잘 작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자체가 스핀을 가게 되는 또 가공량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전자 자체가 또 이 스핀이 있어갖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스핀 업, 스핀 다운 하학에서 아마 배웠을 건데 이 스핀에 의해서도 이게 그 자기장이 또 생기게 돼요. 전자 자체가 가공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도는 이제 플러스를 하고 그죠? 이쪽 스핀 방이 이제 자기장이 그러니까 먼저 전자 자체가 또 이 하나의 조그마한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일렉트로 스핀에 의해서. 그럴 때 이제 전자가 갖게 되는 자기 모멘트는 이제 이게 아까 2분의 2m의 L이 있잖아요. 그죠? L이 뭐냐면 보통 보면 H바에서 이게 이제 이게 L이 2분의 H바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냥 H바가 됐을 때 됐을 때 보호 마그네트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실제 마이너스 34 테슬라 이 정도 돼서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실제로는 언페어드 된 일렉트론들이 이 자기장 속에서 그죠? 어마어마하게 센 자기장 속에 있으면 뭐냐 자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는 이제 이게 전자 스피너에서 ESR이 있어요. 일렉트론 스피너스 이것도 마찬가지. MRI 그죠? NMR, MRI 하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물질 성질 같은 거 연구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겠어요. 물리하게 되면 조금 이제 수준 높은 단계에서 거예요. 자, 중요한 결과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자든 전자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있던 핵이든 이것들은 뭐냐?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돌다 보면 이게 이제 조그마한 자석으로 원자 자체를 갖다가 조그마한 자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자를 쪼갤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N극 S극이 되는데 이게 쪼갤 수 있냐 안 되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원자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서 그죠? 전자가 돌아서 이제 이게 조그만 NS가 생겼는데 이게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자기장은 이 전류에 생기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N극 S극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성체 종류가 있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이제 강자성체. 페로망가니트라는데 이 철 계통이에요. 철, 코발트니까 철, 코발트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철이 있으면 그죠? 여기 셀 있잖아요, 그죠? 셀 자체는 뭐냐면은 원자 자체가 아주 센 자석들이에요, 원자 자체가. 은폐화되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아까 좀 다르거든요. 은폐화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센 자석들이기 때문에 철 자체는 뭐냐면은 원자 자체는 뭐냐면 자석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모여갖고 조그마한 자석을 형성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있는 또 철 원자들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형성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방향들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의 공간상에서 이쪽 방향, 이쪽으로 이 그룹은 이쪽 방향이고 다른 옆에 그룹은 이렇게 되고 사방으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뭐냐 지 마음대로 랜덤 분포예요. 요거 하나를 놓고 봐서는 아주 센 자석이에요. 놓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자석을 안티 물질, 그 세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잖아요, 그죠? 갈면은 뭐냐면 자석이 만들어져요.
한쪽이 이제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자석이 만들어질 수 정상적인 상태는 안 만.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그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자기장을 갖다 여기다 가하는 거예요.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던 혼자들은 그죠? 이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될 거고죠. 반대쪽으로 이게 같은 방향은 뭐냐면 이쪽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침반들이 돌듯이 이쪽으로 된 놈들은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반대쪽으로 된 놈들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된 놈들은 없어져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되는 놈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더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 더 해서 이제 도메인이 점점 옆에 있는 아주 서로 합쳐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좀 이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쪽으로 좀 지금 이게 왜 그림이 같지? 이 영역들이 점점 이쪽으로 된 도메인들만 개수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좀 더 크게 늘어나요. 이쪽으로 된 놈. 반대쪽으로 된 놈 있죠. 그죠? 이쪽으로 된 놈. 자기장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들만 이제 잡아당기는 게 에너지적으로 그죠? 여러분 나침반 있으면 이게 이제 돌아서 그죠? NS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있지만 NS가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놓여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자기장을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들이, 행태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장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석을 갖다가 철에다가 아주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이게 이제 다시 자석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장을, 내부장을 짜게 해도 이 자기에 대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이제 자기 테이프라든지, 그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제 정보를 기록할 때, 그죠? 이게 디스크 그 헤드가 여기에다 전류를 가해서 자기장을 가해주면 이게 자기장을 갖다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 하드디스크 원리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 코발트, 니켈, 가돌륨 밑에 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철하고 코발트, 니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돌륨이 있는데 가돌륨, 사마름이 있고 뭐 이런데 이 히토리 금속들이 많거든요. 이제 말해서 여러분들이 히토리로 들어봤을 거예요. 히토리 원소들이 이제 강자스지 성질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연구자석을 만드는 이 히토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여러분 히토리 뭐 전쟁이라든지 뭐 전략 물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강자석체가 평소에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걸 갖다 마그네틱 도메인을 자기 구역이래요. 구역 지금 아예 나오네요. 마그네틱 도메인이래요. 자기 구역 마그네틱 모든 자기 상자 모멘트 한쪽으로 정렬이 되는 이게 한쪽 이걸 갖다 도메인 이제 여러 개 이제 잘게 쪼개져 있죠, 그죠? 정상. 그러다가 이제 자기장이 커지면 이제 도메인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도메인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죠? 더 세지면 이제 더 커질 거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다가 이제 자기장이 없어지면 뭐냐면은 그대로 이제 자기장이 남아 있고 이걸 이제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자기장이 돼서 요새부터 이제 자기장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열을 가하잖아요, 그죠? 열을 가하면 이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또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해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강자성체가 같은 물질이 있는데 강자성체가 킬의 온도를 하는데 어느 온도 이상이 되고 하면은 인기 온도에 도달하면 뭐냐면은 이 잔류자기를 갖다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잃어버려서 상자성체가 돼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뭐냐면 개개의 원자들이 그
이 방아리 도메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지 마음대로 이제 원자들이 이 방이 지 마음대로 막 돼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붙어 있는 놈들끼리 한쪽 방향으로 딱 정렬이 돼서 이제 또 각 구역을 갖다 정하면서 이게 뭐냐면 정렬이 된다고. 그래서 킬 온도를 하는데 킬 온도 여러분들 그 킬의 온도를 하는데 킬 온도는 인기 그러니까 보통 TC라거든요. TC. 근데 TC라면 이게 T가 크리티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킬이도 될 수 있어요. 킬이. 그래서 킬 온도의 정의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강자승체가 어느 인계 온도 이상에서는 이 강자승체 성질을 갖다가 역할을 못하고 상자승체에 대해서 자기장을 갖다 잃어버리는 온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자석이든지 이제 킬테프너지 이상이 되거나 자석이 자기장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킬테프 조합은 굉장히 높죠, 그죠? 네. 높은데 니켈이라든지 가두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이 이제 보통 열받으면은 이게 자석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자성체. 그다음에 이게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이거 상자성체는 여러분들 말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원자들이 있는데 자기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장에 따라서 배란다. 반자성은 뭐냐면은 자기장을 좀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반발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앵글 갖다 대잖아요. 그죠? 앵글 갖다 대면 앵글이 돼서. 내가 이제 하스프로 하면 그죠? 정상적으로 이 앵글 갖다 대면 NS면 이쪽이 이제 SN이 되는 게 이제 상자성체면 그죠? 물질이 있을 때 여기 내가 S가 자기가 이렇게 생기면 이 속에 있는 원자들이 NS가 돼서 상자성 이제 패러럴하게 같이 이제 나란하게 되는 게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이제 반대쪽이에요. N극이 되면 N극이 되면 들어받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반자성체 성질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N극이 있고 그죠? N극이 있고 여기에다가 상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N극이 생겨서 그죠? 서로 밀쳐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뜬다고요. 이걸 다 마이슨 효과라는데 초전도체에서 생기는 마이슨 효과 똑같은 건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성질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장을 갖다 이렇게 이제 밀어낸다 하거든요. 이런 것이라는데 어? 이 침투를 못해요. 초전도체가 되면 밀려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부상의 원리예요. 자석이 있고 그죠? 여기다 초전도체를 갖다 놓으면 이 N극이 생겨서 서로 밀쳐낸다 생각. 그래서 밑에다 자석을 깔아놓고 그죠? 초전도체가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N극이 가면 이쪽이 N극이 돼서 들고 그렇지 N극이 되면 S극이 되든 여하튼 간에 같은 극이 돼서 이게 이제 제일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하 얼마죠? 77K. 7K면은 다시도 적응 갈리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뚫는 머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성체로 두 개로 나누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에 가면은 아마 또 다시 배울 거예요. 구술에서 29장은 끝내더라.